네, 지난해 국가 부채가 1,700조에 육박한다고 알려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의 이유로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꼽혔는데요. 정말 국가 재정이 위험한 건지, 부채의 원인이 연금 때문인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해 국가 부채 1,700조. 이거 딱 단어만 놓고 보면 진짜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게 이 부채란 단어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채라 하면 국가 부채라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금을 걷어서 세금 걷는 것을 세입 예산이라고 해요. 네.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을 세출이라고 그러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뺐을 때 그것이 적자가 나면 세출을 더 많이 쓰게 됐을 경우에 적자가 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것을 흔히들 부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우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 부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 충당금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금 걷은 거에서 세금을 쓴 것의 차액 그것 때문에 발행한 채권은 사실상 지난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가 채무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빚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의 개념이라는 그 채무 그거 이제 빚인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 부채는 다른 의미다. 그 빚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초과 세수가 25조였어요. 그런데 국채 발행한 게 21조거든요. 그럼 거의 균형 상태예요. 작년에 우리가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가짜 뉴스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 채무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것은 정말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그 이제 그 단어의 성격에 따라 저희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어떻게 다른지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국가 채무 부채 요게 채무를 나타내는 기준이 3개가 있어요. D1, D2, D3라 해서 상당히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라서 어렵습니다. 자, 국가 채무는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쓰면서 생긴 방금 말씀드린 순수한 그런 관리 재정 수지라고 그러는데 순수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 이것을 국가 채무라고 그래요. 그것이 D1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D1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D2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서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수자원 공사를 통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많은 돈을 빼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시켜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거의 공공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시킨 걸 D2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흘 전에 발표된 통계는 D3라는 건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D1인 국가 채무와 D3를 전체 그 부채라고 그럽니다. 이 부채와의 차이는 공무원 충당금에 있어요. 공무원 연금 충당금. 말이 어렵죠. 공무원 연금 충당금. 공무원 연금 충당금. 자, 공무원 연금 충당금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국가회계법에서 공무원들하고 군인들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돈을 못 내게 되면 정부가 대신 물어주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하고 그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신 물어주게 된 것은 인케이스 만약에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충당금을 계정상으로 가짜로 이렇게 잡아놓게 돼 있어요. 숫자상으로만. 어차피 나중에 미래에 국가가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잡는다.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떼는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공무원으로 떼는 돈을 하나도 감안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지금 공무원 충당 부채가 900조라고 그러는데 900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낼 돈
그런데 만약에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900조가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저 이해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CG 있죠? D1, D2, D3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혹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기 보면 예.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빚, 이건 이제 D1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D3에 예. 해당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안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그 연금에 대한 부분들. 비금융 공기업 항목. 예, 예. 저 대목이 연금이 들어가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저 마지막에 예.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D2에도 없는 게 D3에 있고 이제 D3에 해당하는 그 집계가 3일 전에 나온 건데 예. 그거에 해당하는 거게 1,700조다. 예, 국제적으로는 예. IMF라든지 OECD 국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이 국가 부채 통계는 D2를 원합니다. 예. D2를 기준으로 보면 예. 우리가 GDP의 전체 총액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채는 40.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일본이 이게 220%거든요. 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재정이 안정적이고 예. 바로 그런 면에서 무디스라든지 또는 S&P 신용 등급에서 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 등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예. 최근 한 3, 40년 동안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그 공도 봐야 취해야 돼요.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느닷없이 공무원 연금 충당금 때문에 이것이 마치 1,682조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부채인 것처럼 통계가 나오니까 예. 나라 전체가 들썩인 것이죠. 외국에서는 이게 만우절 코미디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진짜 근데 언뜻 보도만 보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짧은 그 스트레이트 뉴스 있잖아요. 예. 그것만 보면 와, 이렇게 국가 빚이 많았어? 1,700조나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들어오는 그 뉴스 속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요 코너 끝나고 이제 뒤에 전달해 드릴 텐데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짚죠. 저금리하고 그러면 부채 사이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예, 지난해에 D3 기준으로 볼 때 그 사실상은 채무가 아니지만 채무처럼 보이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 연금 충당 부채가 무려 90조 이상 늘어났어요. 왜 그럼 그거는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왜 충당 부채가 늘어나?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네네. 그러나 메커니즘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충당 부채라는 게 30년 후에 갚아야 될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00조가 지금 갚아야 될 것인데 900조를 갚기 위해서 금융 이자라는 게 있을 때 지금 300조 정도를 쌓아놓으면 30년 동안 이자가 쌓이니까 900조를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자가 좀 높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 이자가 떨어져서 채권이 실제로 떨어지면 30년 동안 추가로 쌓일 이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300조가 아니라 400조 정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근데 최근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90조가 더 많아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국채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급적이면 채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팩트가 아닌 사실을 그거를 기조로 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를 그르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대목에서 기획재정부도 진짜 책임이 크죠. 자기들은 D1, D2, 3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압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 구분을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1,700조 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그 대목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좀 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본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기재부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세금을 걷어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 이게 이제 13조 2천억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렸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은 이 세계 잉여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필요한 곳에서 쓰기 위해 걷는 게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는 뭔가 정부가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데 쓰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IMF가 우리 한국 관찰단이 와서 추천한 게 약 9조 원 정도의 현재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세계 잉여금 13조 중에서 한 9조 정도 쓰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을 한 건데 그것은 이코노미스트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매우 시의적절한 얘기라고 생각돼요. 지금 경기가 꺼져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그 추경을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없다. 다만 문제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추경을 하면서 그 돈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애 돌보미를 했는데 어떤 이상한 애를 패는 그런 그 돌보미를 쓴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지. 현재 지금 추경하는 것의 경제적 논리성, 경제적 타당성은 지금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조금 표현이 과격하실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학대라는 표현을 다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차후에 벌어질 어떤 뭐 추경에 대한 문제 이것보다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보도의 체감이라는 것이 1,700조 원 국가 부채라는 부분과 국가 채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부분만 사실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오늘 경제 읽기는 대성공이네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D1, D2 국가 채무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럼 혹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약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검색창에 D1, D2, D3만 쳐도 웬만한 개념 정리 나오니까요. 저희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긴급한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희가 좀 뒤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의 경제 김도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